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이달 말 총리직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로선 스가 총리가 갑작스럽게 사임을 결정한 배경은 분명하지 않지만 6일로 예정됐던 자민당 임원 인사를 취소했다는 데서 중의원 선거 승리에 대한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세계 이상 금융기관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가 반년 새 10만 명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 취업이 어려운 청년층과 실직자 등이 빚으로 빚을 갚는 돌려막기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증권시장에서의 불법 행위를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공시 의무가 강화됩니다. 소위 5% 룰이라고 불리는 주식 대량 보유 보고 의무에 관한 과징금 규모가 늘어나고 신규 상장사에도 새 공시 의무가 생깁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암모니아 추진선의 핵심 기술인 연료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선박인 암모니아 추진선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수정입니다. 미국발 호재에 따라서 또 우리 시장도 순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저조함에 따라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서 증시의 호재 역할을 하게 됐었고 우리 시장도 장 초반부터 양봉으로 출발을 하게 됐었는데요. 현재는 양시장이 나란히 0.7%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눈에 띄는 업종이 전기차 관련주입니다. 다시 한번 애플카 이슈 받게 되면서 LG전자 떠오르고 있고요. 또 이현제약이나 ST팜 같은 백신 관련주들도 시장에서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마감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저희와 함께 짚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 상담 접수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접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에서 저희 무료 강연회 준비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9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더하기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이 시간 맞춰서 이 채널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 다른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역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각에 또 시황 알아봐야겠죠.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전일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도 훈풍 이어받으면서 상승 출발했는데요. 지금도 상승불 지켜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각 자세한 지수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0.69% 오른 3,197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중 한때 3,203포인트까지도 터치를 했었는데요. 소폭은 밀려났지만 3,200선 부근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보시죠. 코스닥 지수 0.65% 오른 1,053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보여집니다. 기관이 오전 중에 매수 물량을 줄이는 듯 보였는데요. 다시금 또 매수 탄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기관 현재 1,438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1,952억 원 매수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인은 현재 3,229억 원 매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64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589억 원 매수세 보여집니다. 기관은 508억 원 현재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적인 업종과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전기차 관련주, 골프 관련주,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있습니다. 하락하는 업종 테마로는 5G 관련주, 엔터주가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주들이 오늘 장 초반부터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주들이 장 초반부터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2025년부터 모든 신차를 수소차와 전기차로 출시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보급 속도가 빨라지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 또한 빠르게 커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힘을 받는 모습입니다.
현대차 1.65% 강세 보이고요. 21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익 P&E는 현재 5.81% 오른 34,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캠시스는 현재 12%대 급등세 보여지고요. 2,23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골프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MZ세대를 주축으로 골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골프 관련주들의 실적 개선세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국내 카드사들도 골프를 즐기는 MZ세대를 유입하기 위해서 골프 특화 카드까지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골프존은 주력 사업인 스크린 골프 호조에 이어서 또 골프 레슨, 해외 매출까지도 현재 개선세가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골프존 현재 4.13% 강세 흐름 보여지고요. 15만 1,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휠라홀딩스는 1.88% 강세 흐름 보여지고요. 46,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승하는 업종 테마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20조 원이 넘는 부담금을 걷어서 서민 금융 지원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 확산 등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는 4조 5천억 원이 투입될 전망인데요. 이와 같은 소식에 관련주들이 또 힘을 받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현재 1.17% 오른 21,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드네이처는 현재 5%대 강세고요. 3,57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락하는 업종 테마로는 5G 관련주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고배를 마시고 있는 종목이죠. 최근에 큰 움직임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KMW 1.29% 내린 42,0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스페타시스는 현재 3%대 빠진 4,2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하락하는 업종 테마로는 엔터주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규제 화살이 이번에는 연예계로 또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엔터주들이 이와 같은 소식에 흔들리는 모습인데요. 특히 인기 차트 금지, 음원 구매 횟수 제한, 굿즈 상품 구입 제한처럼 팬덤 문화에 가해지는 제재가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SM 현재 2.39% 밀려난 65,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JYP 현재 1.94%대 하락세가 보여집니다. YG 엔터테인먼트도 현재 3.56% 빠진 56,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살펴볼 특징주로는 SK바이오사이언스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호재가 연일 잇따라 들려오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이 임상 3상에 들어갔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또 K뉴딜 지수 종목에 새로 편입되는 점도 호재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현재 7%대 강세 흐름 보여지고요. 32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특징적인 업종과 테마 살펴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들어봤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들 중에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볼 수가 있고요. 골프 관련주들은 위드 코로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인 것 같습니다. 또 SK바이오언스 임상 3상 소식에 강세 보여지고 있다는 내용까지 정리해드렸으니까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흐름 이어질지 오늘장 점검하시면서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객장 상황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여운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시 좀 들어와 주고 있는데요. 객장 상황부터 들어볼까요? 네, 우선 이 시각 현재 수급 주체별 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오늘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LG전자, 현대차,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ST팜, 대주전자재료, TCK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LG화학, LG전자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서부 T&D, 네페스아크, 고바이오랩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역시나 시장에서 오늘 애플카 관련주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그러한 애플과 관련한 관련주들 쪽으로 좀 수급이 집중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시 애플과 관련주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이 이제 어제 또 매도로 대응을 하게 되면서 약간의 불안감이 있었는데 오늘 다시 매수를 해줍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전일 미증시 상승과 더불어서 코로나 방역 완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국내 증시가 좀 안정적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볼 수가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이 애플카 대량 생산을 위해서 한국 기업들과 협의 중이라는 그러한 또 언론 보도가 또 나오면서 이 애플카 관련 이슈에 관련주들이 오늘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뭐 2차 전지 관련주를 비롯해서 뭐 LG전자, 현대차라든지 또 뭐 LG이노텍이라든지 뭐 이러한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의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시장 상승을 이끌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최근에 시장 동향이 계속해서 좀 시장이 순환매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특징적인 이슈가 있는 그런 업종과 종목군들 쪽으로 집중적인 좀 또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번 주 이제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서 이제 업종별 순환매 종목별 순환매 장세가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수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종목별로 업종별로 움직이고 또 수혜를 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런 장세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핫 이슈로 이어집니다. 네, 한 주 동안 시장에서 핫했던 이슈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핫 이슈, 이번 주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주 핫 이슈 두 가지로 뽑아봤습니다. 흥행하는 폴더블 폰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다시 뜨는 수소주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폴더블 폰부터 이야기 나눠볼 텐데 샘플러스 최충성 위원님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에서 보셨잖아요. 지금 네. 폴더블 폰 관련주부터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폴더블 폰에 대한 관심이 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요. 예전부터 있긴 했었는데 이번에 더욱더 흥행을 누리게 되면서 뭐 지금 삼성전자가 점유율 1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 중국에서 대기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인기의 요인, 특별히 또 이번에 더 떠오르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도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데 이 영향이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폴더블폰 관련해서는 뭐 기존에도 사실 나왔던 거예요. 뭐 새로운 것은 아니나 일단 신작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어느 정도 나왔고, 저번에 폴더블폰이 나왔을 때 거의 뭐 초기 모델이죠. 사실 초기 모델은 그렇게 이쁜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번에는 색깔도 좀 다양하고 조금 뭐랄까요. 예전에 삼성전자 핸드폰을 좀 생각을 해 본다면 조금 아저씨들이 쓰는 그런 폰이다라고 좀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굉장히 좀 뭐랄까요, 투박한 이미지, 디자인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색감도 그러하고 뭐 갤럭시 21부터 조금 그래 왔던 것 같은데 제 느낌에는 일단은 뭐 그런 색감이나 이런 것들에서 젊은 층을 좀 겨냥했다는 면에서 젊은 층들이 조금 많이 그런 것들을 좀 자극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사실 뭐 양강 구도죠. 아이폰이랑 갤럭시 양강 구도인데 일단은 뭐 기존의 아이폰은 굉장히 그냥 이쁜 폰, 뭐 갤럭시는 성능만 좋은 폰 좀 이렇게 많이 갈려 있었는데 일단 성능도 좋으면서 뭐 디자인까지 조금 좋아지면서 사람들이 조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뭐 삼성전자 관련해서 주가에 영향이 있겠냐라고는 지금 당장은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주가보다는 영업이익 전망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무제표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주가가 최근에 좀 상승을 했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은 뭐 삼성전자만 올라간 게 아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최근에 좀 하락이 나왔다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면에서
관련해서 좀 반등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관련해서 뭐 삼성전자보다는 사실 진짜 수혜를 얻은 업종들은 좀 중소기업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뭐 KH 바틱이나 그런 종목들 잘 체크를 해보신다면 주가가 최근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힌지 관련해서 일단 폴더블 폰의 좀 포인트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장 점유율 자체가 굉장히 많지 않아요. 거의 뭐 폴더블 폰 굉장히 좀 인기가 많고 대기자도 많지만 거의 초기 단계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어디까지 성장할 것인가는 굉장히 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인데, 뭐 디자인도 이쁘지만 이게 힌지가 사실 조금 불편한 면은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성장성 이런 것들을 기업에서 어떻게 조금 다듬어서 재출시를 하고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좀 받아들일까에 사실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조금 멀리 지켜보시고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보시면 오히려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디자인이 예전보다 조금 개선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려고 하는 건 맞지만 아직까지 시장 점유율은 1% 정도다. 이게 추후 영업이익으로 계산이 된다면 그건 긍정적인 주가 전망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위원님은 개인적으로 혹시 네. 어떤 휴대폰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저는 애플 아이폰 네, 사용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거와 관련돼서 또 질문을 네. 드릴 수 있으면 드려볼게요. 말씀하신 대로 폴더블 폰 관련돼서 그 힌지가 조금은 편하지 않다라는 그렇죠. 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련된 수혜주들은 굉장히 지금 주가가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KH 바텍, 그다음에 이녹스 첨단 소재 뭐 이런 것들인데 관련주들 소개 좀 해주시고요. 또 그리고 전망도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폴더블 수혜주는 사실 뭐 빼놓을 수가 없죠. 힌지 관련해서 반드시 좀 확인을 해야 되고, 뭐 주가도 최근에 KH바텍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다가 오늘은 좀 차익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뭐 매수 관점에서는 지금은 단기적으로 좀 고점이 나왔고 굉장히 주가가 과열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접근하시는 건 조금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힌지 관련해서는 KH바텍 그리고 파인테크닉스 관련해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UTG 관련해서는 세경하이테크나 뭐 캠트록스 같은 종목들, 그리고 지문인식과 관련해서는 뭐 드림텍 같은 종목들이 있을 거고요. 회로기판 관련해서는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터플렉스까지 또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건 신규 매수 접근은 다소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폴더블 폰에서 삼성이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건 맞는데, 뭐 샤오미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다른 이제 신제품을 이제 판매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게 됐거든요. 또 애플은 지금 뭐 위성을 탑재한 기능을 내재를 시켜서 새로 이제 출시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다른 이제 휴대폰 회사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다른 휴대폰 이제 뭐 굉장히 조금 뭐랄까요, 저는 사실 핸드폰의 성장 가능성은 좀 예전에 좀 많이 과열이 돼서 거의 끝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더 좋은 기능, 사실 우리가 쓰는 기능들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데 네. 굳이 뭐 위성이나 이런 걸 탑재한다 그래서 뭐 주가 자체에 뭔가 그런 것들을 좀 심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의 영업이익 자체는 뭔가 개선이 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의문점이고, 사실 뭐 스마트폰 관련주들을 잘 체크를 해보신다면 단기성으로,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냥 핸드폰이 뭔가 출시가 됐다 하면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한동안은 뭐 폴더블 폰 지금 나오기 전에는 조금 뭐랄까요, 뭐 핸드폰을 출시해도 사실 주가 자체가 움직임이 그렇게 없었어요. 아마 주식을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은 그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핸드폰 관련주 핸드폰을 출시를 했는데 왜 주가가 안 올라가지? 라고 굉장히 좀 의아하셨을 텐데, 최근에 이제 조금 그런 수급들이 좀 바뀌었다. 디자인도 바뀌고 했기 때문에 조금은 자극될 수 있는데, 저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것을 좀 개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에 대해서는 계속 좀 인지를 하시고 조금은 단기적으로 항상 접근하시고, 그다음에 좀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탄력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런 뭐 기대감이 상승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좀 거품이 꺼지게 되면 나중에 이제 주가 자체가 좀 밑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기술이 발달된 만큼은 발달됐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로 접근하시기에는 지금 좀 위험한 부담감이 있다. 다른 모멘텀이 이제 나타날 때까지 또 기다려봐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폴더블폰 관련주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수소 관련주 이야기를 네.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또 정부에서 빅3 산업에 수소를 포함을 시켰고 이제 제네시스죠. 현대차 이제 고급 브랜드라고 할 수도 있는데 2025년부터는 수소 전기차만 판매를 하겠다라고 또 발표를 했어요. 수소 쪽이 탄력을 받을 것 같은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수소 관련해서는 뭐 아직도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변함이 없는데 수소차라는 거 굉장히 좀 꿈의 차이다라고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뭐 25년부터 뭐 수소차 전기차만 판매한다라고 했습니다만 과연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런 것들을 좀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굉장히 좀 뭐랄까요? 유럽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법제화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몇 프로 이상은 무조건 이걸 타야 된다라고 아예 법으로 그냥 지정을 해버리는데 과연 우리도 법제화를 한다고 해서 법제화가 잘 진행이 되기도 조금은 어려울 뿐더러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인식 자체가 조금은 아무래도 굉장히 좀 뭐 환경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은 불편한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는 조금은 의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수소 관련해서는 뭐 수소차, 수소 충전소 관련해서 제가 수소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꿈의 차이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사실 수소는 저장 탱크 자체가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큽니다. 위험이 어마어마해요. 어쨌든 그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유소에서 뭐 휘발유나 뭐 디젤이나 이런 것들 하는 그런 주유소와는 다르게 부지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왜냐면 이게 자칫 잘못해서 폭발이 됐을 때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도시에서 뭐 지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상 뭐 강남 이런 데서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이런 연료 저장 탱크나 이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부분에서 사실 수소 관련해서는 좀 해법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 단축이 될 것이냐 아니면 좀 늘어날 것이냐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급하게 뭐 수소 관련해서 지금 뭐 나왔으니까 주가가 뭐 지금 당장은 반응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중장기적으로 조금은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장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위험 부담감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뭐 그저께였죠. 일진하이솔루스 굉장히 상장하자마자 급등 보이고 일진 그룹주들도 덩달아서 상승을 했고, 앞에 화면에서 잠깐 보셨다시피 7일과 8일에 이제 수소 관련 일정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7일에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수소 사업 행사를 하게 되고요. 또 8일에는 현대차, SK, 포스코, 한화 등에서 수소 기업 협의체를 출범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또 발빠르게 대응에 나서고 있으니까 지금도 수소 관련주 관련해서 위원님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지금 신규 접근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신규 접근은 조금은 주의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이런 것들은 뭐 기존에 제가 작년부터 사실 이런 부분들 수소 관련해서는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상대적으로 작년에 뭐 아시겠지만 풍력 관련주 그리고 태양열 관련해서는 계속 올라갔는데 상대적으로 수소는 굉장히 주목을 받지 못했거든요. 사실 네. 수소가 지금 어제 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수소가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사실 작년부터도 수소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었고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소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불구하고 수소가 이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일단 바닥권에서 거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수소 관련주들은 지금 거의 다 바닥이에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과열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서 조금 주의를 하시면 좋겠고, 수소 관련해서는 제가 꿈에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는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으로 올라가지 못했던,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섹터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뭐 상용화 부분, 주가라는 건 사실 그렇잖아요. 일단은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하고 나중에 조금은 그 기대감이 사그라들고 주가가 형성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기대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놓치진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일진 하이솔루스나 이런 것들이 상장하는 걸 보면 수소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무언가 그런 섹터군이 상장을 그 시점에서 한다는 건 굉장히 좀 주목받는 거예요. 사실 이 종목이 상장을 해서 그 섹터를 보는 게 아니고
지금 글로벌적으로 아니면 국내에서도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장을 하고 있다. 뭐 최근에 카카오뱅크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크래프톤도 마찬가지이고 어쨌든 그런 흐름에서 보시면 뭐 굉장히 성장성은 무한하고 크다라고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서 어떤 수익을 누리기보다는 아주 좀 중장기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자라는 말씀. 하지만 전망은 긍정적인 쪽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수소차 이야기를 했으니까 오늘 또 지금 상승하는 종목이 LG전자거든요. 네. 애플카 이슈를 올해 초에 받았었죠. 네. 그리고 다시 뭐 무산됐다라는 소리나 근거 없는 소문이다라고 발표가 됐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협력 기대감에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카 전기차 쪽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뭐 수소차냐 전기차냐 하면은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전기차가 다니고 있고 안정적으로 투자한다면 사실 전기차예요. 다만 상승폭 자체로 본다면 수소차를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면 전기차 관련해서 지금 모르시는 분들 없고 거의 작년에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2차 전지 관련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없을 거고 배터리를 봐야 되고 알루미늄을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어쨌든 2차 전지 관련해서는 그냥 안전 투자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나는 안전 투자보다는 좀 수익성 그리고 기대감에 조금 베팅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면 수소를 보시는 게 맞고요. 네. 이렇게 들으니까 확실하게 두 가지가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 쪽은 안전 투자 쪽, 그리고 수소 쪽은 조금은 급진적인 쪽으로 생각을 해주신 것 같고, 그러면 위원님은 오늘 친환경 테마들도 상승을 네. 하고 있는데, 뭐 수소, 전기, 그다음에 뭐 태양광 여러 가지 친환경 테마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쪽을 가장 수혜 업종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어떤 쪽에 수혜 업종을 보냐고 물어보시면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기본 가치 투자를 네. 그 상황에서는 좀 하는 스타일이고요. 그 주가가 형성이 될 때 뭔가 상승을 받을 때 내가 뭔가 반사적인 이익을 받을 때 내가 특정 섹터에 머물러 있으면 사실 여기가 올라가면 내 주가는 올라가게 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여기가 주목을 받지 못하고 다른 섹터가 올라가면 내 주가는 떨어질 거거든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뭐 폐기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상대적으로 조금은 새 섹터에서 다 수혜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다만 가는 과정들은 좀 답답할 수 있어요. 근데 폐기물 관련해서 뭐 ESG 펀드나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구성이 되고 있고 친환경 관련해서 오히려 좀 반대 방향을 바라보신다면 분명히 그에 대한 답이 있고 성장성이나 굉장히 크게 주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장기적으로 좀 가치가 있는 쪽으로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내용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제 굵직한 IPO 일정들도 또 바빠질 예정인데요. 현대중공업이 이제 IPO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어떤 기업인지 좀 설명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현대중공업 관련해서는 뭐 다 알고 계실 만한 그런 기업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친환경 선박, 수소 인프라에 뭐 7,600억을 좀 투자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뭐 우리 사주 사전 청약, 뭐 초과 신청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미래 핵심 3대 산업으로 일단 친환경 미래 선박 기술을 좀 개발하겠다. 그리고 스마트 조선소를 좀 구축하겠다. 해상 수소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라고 일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이번 달에 상장을 하죠. 상장 예정일은 16일이고 일단 청약은 7일부터 8일까지 일단은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한 가지 종목이 지금 SK 리츠입니다. 리츠 관련된 종목 중에서 지금 아마 경쟁률이 552대 1이라서 역대 리츠 종목 중에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리츠가 무엇이고 SK 리츠의 경쟁력, 매력은 무엇인지 또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리츠는 뭐 쉽게 부동산 투자 회사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자들에게 이제 자금을 모아서 뭐 배당 형식으로 주거나 그런 시세 차익을 좀 노리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내가 직접적으로 부동산을 투자하려면 사실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투자자들을 모아서 돈을 쪼개서 이제 건물을 빌딩을 매입을 하거나 일단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좀 급등이 많이 됐죠. 뭐 정책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뭐
지속성 장에서 일단 특성이기 때문에 일단은 부동산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뭐 증시가 지금 굉장히 좀 불안정한 상태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전자산인 그리고 화폐 가치도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사실 자산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는 측면이 있어서 오히려 리츠 투자가 지금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그런 상품으로 느껴지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좀 보이고 있고 장기적인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은 어울리는 그런 상품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과 SK리츠 이렇게 두 종목이 상장을 앞두고서 또 대형 IPO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도 이번 주 핫 이슈로 인해서 폴더블 폰 관련주들 그리고 수소 관련주들 살펴봤는데요. 최충성 위원님이 좋은 말씀 또 많이 해주셨죠. 이 도움이 되는 내용들 앞으로 전략 더 받아보고 싶거나 또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최충성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성 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인사이트로 이어집니다. 네, 증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샘플러스 이지환 전문위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지환입니다. 네, 증시 인사이트로 저희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또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또 미국에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팬데믹 이후에 가장 최저치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미국 시장이 좀 상승으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 외에도 굵직굵직한 이슈 한 주 동안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에는 역시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에 관심이 많이 쏠려 있습니다.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고 어제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고요. 이제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기다리는 노동부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ADP 민간 고용 지표는 예상치의 절반을 상회하는 예상보다 상당히 안 좋게 나왔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또 예상치보다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지표가 조금 엇갈리고 있는데 시장에 대한 반응은 이 고용 지표에 대한 시장에 대한 반응은 사실 나쁘지 않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부분이 결국은 어떻게 지표가 발표되더라도 시장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을 때 테이퍼링이 조기에 실행될 수 있다라기보다는 경기가 확장된다라는 신호로 좋게 해석할 수가 있고 고용 지표가 나쁘게 나오더라도 경기가 둔화된다라기보다는 테이퍼링이 조금 더 미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장 반응을 보면 미국 시장은 ADP 민간 고용 지표가 좋지 않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시장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발표되는 노동부의 고용 지표는 7월에 비해서 8월 수치 예상치를 상당히 낮춰놨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 충격을 줄 만큼 나쁘게 발표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특히 미국은 8월달 아까 개강 시즌을 맞이해서 공공부문에 대한 지표가 노동 고용 지표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악재보다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용 지표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해석이 좀 된다라면 지금 현재 중국과 미국 증시가 동시에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는 상당히 탄탄하게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을 거라 기대가 되고요.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제가 좀 강조드렸던 부분은 결국에 이제 미국 증시도 중요하지만 중국 증시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중국 증시는 지난 6월, 7월 규제 관련 리스크가 나온 이후에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이 규제 관련 리스크가 중국 증시 하락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체의 침체, 특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나 중국 증시에 대한 우려감이 특히 아시아 증시를 중심으로 하는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이 유출되는 현상을 좀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중국이 상당히 견조한 모습의 상승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인데 특히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손바뀜이 중국 증시에서 많이 나오는데 최근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중국 증시에 유입된 외국인 자금이 한 4조 원 정도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머징 마켓 쪽으로 다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증시가 이렇게 상승 기조를 이어가는 이유는 역시 규제 관련 리스크는 정책으로 커버가 돼야 되는데
중국이 최근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개인의 대출 과정 규제를 좀 풀어준다거나, 지난주에 채권을 매입해서 유동성을 좀 공급하거나, 그리고 최근 이제 지준율 인상 부분까지 여러 가지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시장 전체의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미국 증시에 이어서 중국 증시까지 안정감을 좀 준다면 수출형 구조에서 미국이나 중국 증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상당히 증시가 좀 안정될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 본다면 이제 8월 말을 지나면서 9월 초로 들어오면서 실적 시즌이 이제 대부분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되면 결국 이제 모멘텀은 개별 종목 섹터별로 좀 구체화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개별 종목의 전략이 좀 달라져야 되고 우리가 지난 이번 주에 들어와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을 본다면 시장이 상승하거나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섹터 종목이 동시에 상승하지 않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경기 관련된 종목들은 상승을 하고 IT 섹터 종목들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현상은 단순히 뭐 가치주냐, 실적주냐, 성장주냐라 이분법이라기보다는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가 아마도 수급에 따라서 판가름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 특히 투시나 연기금의 수급을 집중적으로 받는 종목과 받지 못하는 종목 사이에 차별화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이제 수급적인 부분은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변하면서 종목별로 지난 주가가 하락하던 시기에 상당히 상승했던 움직임을 보였던 좋은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이 오히려 이제 조정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나 혹은 카카오뱅크 같은 그리고 제약바이오에서 뭐 삼성바이오롭스를 비롯한 일부 대형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지난 하락 기간 동안 상당한 상승세를 좀 보였는데 오히려 이제 시장이 반등을 주기 시작하면서 그런 종목들이 꺾여가는 부분을 보이는데 이런 부분을 본다면 종목 선정이 조금 더 신중해져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고용 지표를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 좋은 종목들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별로 좀 차별화되는 증시가 주가가 나타날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만한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지 어떤 종목들을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수급을 먼저 좀 보면요. 최근에 이제 이번 주에 들어와서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을 보면 결국 지난 7월 8월 우리는 이제 굉장히 힘들게 했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금은 이제 상당 부분 줄어들고 있다라는 건데 8월 31일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한 1조 1,000억 원 이상 매수를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이번 주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급격히 매수로 코스피 시장에서 전환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데, 투신도 역시 이제 매수권에 좀 동참을 하고 있는 모습이 긍정적이고요. 외국인들의 수급의 변화가 시장에 단기간에 안정을 가져왔다라는 부분은 확실히 우리가 이제 인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 주에 이제 섹터별 흐름을 잠깐 좀 보면 굉장히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제약바이오 중에 2.87% 이번 주에 상승했는데 외국인들이 2,700억 정도. 이 부분은 아마도 이제 8월 31일 MSCI 리밸런스 물량 때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한 패시브 자금들이 유입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으로 유입된 물량은 그렇게 일상적인 물량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보면 이제 은행 쪽에서는 카카오뱅크의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상당한 매도 압박을 받았고 어제 카카오뱅크 블록딜 물량이 나왔는데 이 물량을 제외한다면 은행 쪽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음식료 업종이 한 1.9% 상승을 했고, 그 다음 이제 증권 업종이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매수비 좀 유입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통신 업종이 이제 SK텔레콤을 비롯해서 내부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4.1% 정도 상승을 했는데, 반면에 외국인들은 이 통신 업종이 시장이 조정받을 때 상당히 강했던 종목이었는데 차익 실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경기 확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비공석 광물이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설업종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는데 기관과 외국인 동시 매수가 들어갔고 7% 상승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에서 주택 확장, 주택 보급 확장에 대한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가장 큰 폭의 상승
그리고 기기업종이 역시 이제 좋은 모습, 2.9%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서비스업이 이제 특히 3.5%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미국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테이퍼링 임박한 지금 시점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게 서비스 업종이고 소비 관련된 종목입니다. 역시 우리도 주간 단위로 3.5% 넘는 상승, 큰 폭으로 올랐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이 바로 이제 철강 업종입니다. 철강 업종이 외국인들이 1,400억 이상 굉장히 대량의 매수를 했고, 무려 이제 주간 등락이 7% 상승이 났는데, 포스코가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돼 있는 공급 관련된 이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철강석 가격이 40% 내외 큰 폭으로 인하했는데, 오히려 이제 제품 가격, 호판이나 강판 가격은 협상을 통해서 마무리되면서 제품 가격은 큰 폭으로 인상이 되면서 마진 구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은 이런 부분들을 실적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면서 철강 업종에도 상당히 매수를 많이 하고 등락폭이 이번 주에 크게 났습니다. 그다음 이제 전기전자 업종이 2.7%, 6천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반면에 이제 전기전자 업종은 어제 이샤전지 종목을 비롯해서 차익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등락폭이 꽤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돼 있는 종목들의 저점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가장 변동성이 리스크하게 지금 노출된 업종이 바로 이 IT 업종, 전기전자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섹터별로 보면 이샤전지를 비롯해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 쪽과 반도체를 비롯해서 매수를 하는 쪽이 상당히 교차되는 부분이 섹터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접근을 하신다고 하면 IT 업종에서는 종목 선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변동성이 불규칙하기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접근을 좀 신중히 할 필요가 있고, 비중을 여기에 너무 많이 씻으면 안 된다는 부분 좀 강조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송 장비 업종도 2.6% 상승, 외국인들 1,500억 정도 매수 비율을 이어갔고요. 반면에 이제 LG화학 쪽이 굉장히 큰 폭으로 밀리면서 화학 업종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인데, LG화학을 제외하더라도 화학 섹터는 상당히 다른 섹터에 비해서 등락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한 주간의 이런 섹터별 흐름을 본다면 한 가지 특징이 우리가 그동안 시장에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던 7월, 8월, 6월 기준으로 본다면 거의 삼성전자를 비롯한 몇 개 종목에서 외국인들 물량이 선물과 연계돼서 단기적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였다면, 보시는 것처럼 이번 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경기 확장과 관련되어 있는 기계나 철강, 건설적을 중심으로 소비재 중심으로 전방위적으로 폭넓게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물량들이 이전에 우리가 선물 거래에서 보여왔던 프로그램에 의한 단기적인 차익 거래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비차익 매수 물량으로 경기 관련된 섹터들을 골고루 매수하는 모습, 상당히 저가 매집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이번 주는 선물로 해서 시장 등락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외국인들 매수세가 기분 좋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종별로 또 종목별로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전보다는 조금은 양호한 흐름으로 들어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좀 어려운 시장 상황인데 어떤 투자 전략 세워야 될지 짚어주시죠. 일단 지금 현재 아마 생각하실 때 결국은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으셨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시장 상승률을 넘는 쪽으로 매수를 좀 집중하고 싶은 모습을 보일 건데, 문제는 이제 지난 하락 기간 동안 거의 개인들은 하락했던 종목 쪽으로, 특히 이제 IT 섹터 쪽으로 상당히 많은 매수 물량을 좀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금 현재 속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물려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IT 섹터를 지금 이제 제가 좀 전에 섹터를 등락을 보셨는데, IT 섹터가 지난 하락 기간 동안 거의 하락을 주도했을 만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하락폭이 크게 나왔고, 최근에는 이제 2차전지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다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반등률을 본다면 경기 관련된 종목들이 지난 1, 2주간 거의 한 10% 내외에서 15%까지 상승한 데 비해서 IT 종목의 상승률은 3%대, 굉장히 다른 경기 관련 섹터들에 비하면 절반이 안 되는 상승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 이제 시장의 중심이 고용 지표를 놓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도 있지만, 결국은 시장의 중심이 이제 경기 관련된 종목 쪽으로 테이퍼링은 서로 미뤄진다라고 하더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미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테이퍼링을 감안해 두고 이후에 이제 금리 인상까지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전기전자 업종을 비롯해서 지난 하락 기간 동안 버텼던 어떻게 보면 시장의 방향과 조금 다른 쪽에 있는 섹터들을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경기 관련 종목을 좀 보셔야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게 철강 관련되어 있는 섹터인데 차트인데 보시면은 거의 이제 V자형 반등에 좀 가깝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이제 거래량도 많이 늘어나면서 손바닥도 많은데 매수의 주체가 외국인이라는 점을 본다면 결국 이제 외국인들 경기 관련 종목에서 기계나 철강, 건설 같은 섹터들은 한 번에 폭발적으로 매수하지는 않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야금야금 이제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경기 관련되어 있는 확장 섹터들, 기계나 철강, 건설 같은 섹터들은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계속해서 소량 유지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반면에 경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민감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 이제 단기적인 움직임이 꽤 강하게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장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경기 민감주 중에서 일부 섹터들은 상당히 상승을 좀 가파르게 하는데요. 섬유유목과 관련된 부분들을 보신다면 거의 시장 조정과 무관하게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상승폭을 계속 키워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속칭 얘기하는 경기 민감주들, 화장품이나 식음료나 그리고 지금 보시는 섬유유목 그리고 여행이나 항공 같은 섹터들은 지금부터 이제 유심히 좀 보셔야 되고 비중을 좀 확대해 나가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특히 장기간 조정을 좀 받으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런 종목들 가운데서 외국인의 기관 수급을 집중적으로 받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가지면서 경기 민감주는 소비재를 비롯해서 여기서부터 포트를 확장하는 전략으로 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IT 섹터에 대해서 좀 보시면은 결국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전기전자 업종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굉장히 큰 폭으로 유도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이 하락이 V자형 반등으로는 나오지 못하고 일정 부분 정체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IT 섹터에 대해서는 이제 기대감을 조금 낮추고 접근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고 그동안 시장이 하락할 때 강했던 2차전지를 비롯해서 2차전지 소재와 관련된 쪽들 이런 쪽은 이제 지금 현재 고가를 상당히 괜찮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쪽은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차익 실현 이후에 눌림목을 공략할 만큼 그리고 IT 섹터에서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이제 고가권에서 많은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2차전지나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반도체를 저점해서 좀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고 특히 지금 현재 이제 IT 소재 부품 쪽에서 2차전지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MLCC를 비롯해서 뭐 PCB 같은 IT 부품 관련된 종목도 지금부터 오히려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을 때 조금 관심을 두고 재가에서 매수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 고용 지표를 끝으로 만약에 나오면 아마 시장은 전체적인 섹터 대응보다는 다음 주에 개별 종목 대응으로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개별 종목은 액티브 자금의 수급상의 싸움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오늘 sek터 내에서 종목들을 좀 유심히 보시면은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을 집중적으로 받는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가지면서 포트 비중을, 수익 비중을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정책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기 관련주 좀 보자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해주신 뭐 철강, 기계 관련주들 계속해서 이지환 위원님이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해주셨고 이제 시장 회복되자마자 얼른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장기적으로 좀 보유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그때 필요한 상황 있을 때마다 또 물어보실 수 있고 시장 대응 전략 같이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지환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는데요. 여기 들어오셔서 같이 종목별 대응도 세워보시고 또 증시 인사이트 매주 월요일, 금요일은 오늘장, 내일장에서 그리고 수요일은 또 유튜브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같이 시장 점검해보시면서 공부해보시면 훨씬 더 좋은 수익 누리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수고해주신 이지환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마감 인방 60분의 승부에서는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전화번호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서울경제TV 무료 강연회가요.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오후 1시고요. 9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경제TV 더하기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이 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되고요. 혹시 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또 샵 0082번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 인방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